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집중 진단하는 부동산 활용 백서 시간입니다. 국토부가 최근에 2020 주거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가와 또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이게 당장 그 시장에서는 네. 부동산 시장 안정성에 좀 네.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네. 긍정적인 얘기도 좀 나오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료를 보면은 네. 일단 그 국토부에서 큰 그림은 그렸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세세하지 못하고 앞으로 그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아하. 시장의 우려는 있는 네.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뭐 나와 있는 그림이나 복지 차원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과연 이런 큰 그 공급과 뭐 정책들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돈이 없이 이런 정책이 추진이 가능한가,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부패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지금까지의 진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거주 요건을 좀 강화를 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좀 주거 안정을 꾀자라는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뭐 주거 정책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뭐 공공이 주도를 하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민간은 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민간과 공공 안에서 대립이 좀 더 생기고 좀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는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뭐 100% 전부 좋은 정책이라고 박수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 정부 들어서 사실 이런저런 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 상황은 반대로 흘러간 경우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적인 얘기도 가끔 나오나 봐요. 네, 지금 정부에서 12.16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주택 정책에서 전셋값이나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이 그 뭐 안정적으로 흘러가려면 단순히 그 주택 가격만 잡는다고 해서 안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임대 시장도 뭐 가격이 임대가가 오르거나 뭐 내리거나 이런 시장 같은 경우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기존에 주택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그 심리도 작용을 하고 또 이런 장기적으로 공급이 대책이 나온다라면은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수요자들은 앞으로 향후에 청약 대기 수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매수를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임대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월세. 그렇죠. 그러면은 전월세 시장에 많은 수요들이 몰리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도 지금 민간 업체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뭐 2년 전보다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결국은 전셋값이 상승을 했고 뭐 매매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향 안정화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전세가나 월세가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한두 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 공급 부분에서 올해 공공주택 등 163만 가구의 주거 지원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세요. 163만 가구가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도 잘 모르세요? 네, 뭐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된다는 건 그겁니다. 뭐 큰 그림은 그렸지만 구체적이지가 못하다는 게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도 최근에 그 돈을 좀 푸는 것 같아요. 31조 9천 정도를 시장에 좀 푸는 것 같고요. 공공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속도감을 좀 더 내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시장에 내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들에게 좀 주거 급여 요즘에는 뭐 이렇게 너무 돈을 나눠주는 것 같은 게 조금 걱정은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주거 급여를 지불한다면은 어쨌든 소득이 상승을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택 시장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방향인데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그 163만 가구에 대한 예산이 네.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이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전문가들이 자꾸 의문을 제기해 줘야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고삐를 확 당기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주택 공급 불안감에 불만 지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하고 민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공이 주도한다면은 네. 재건축 사업은 거의 민간이 도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민간에서 공급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이 가능할까? 그다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몇 년 동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네. 시장에서 계속 공급을 한다,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도심의 가장 원하는 지역에는 공급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질적인 부분이나 또 내가 수도권 외곽으로 갔는데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기대는 했지만 공급이 내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주택 공급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나 불안감들은 네. 몇 년 동안 계속 그 체감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100% 확신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또 하나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방안. 네.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하고 네. 전월세 사는 분들 네.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또 임차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자는 성급한 추진이다. 네. 이런 또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이 상생 방안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거기서 낸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착한 임대인 그 캠페인 비스무리하게 그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많이 전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다주택자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투기꾼의 프레임에 걸렸었지만 네. 요번에 그런 사태가 있고 나서 네. 조금 어느 정도 이미지 개선은 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예, 네.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뭐 임대를 놓는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임대 놓는데 여러 가지 제가 뭐 임차인한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몇 년 뒤나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소득도 생각을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내는 그 세금 같은 것도 전가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계층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고른다든지 요즘에 전세가들이 많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소득 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 심지어 뭐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네. 이루어진다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갱신하는 그 금액을 고려를 해서 3년, 4년 정도 금액을 미리 당겨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쉽게 집 주인이 전월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부담을 전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이 됐을 때도 그 전세값이 그 순간적으로 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취지는 좋기는 하지만 네. 실제 시장에 참여하는 그 임차인이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계속 임대로 몇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전세가가 오르거나 임대가가 올랐던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